안녕하세요. 2024년도를 뜻깊게 시작하는 첫 번째 인물 인터뷰는 매우 특별한 분으로 모셨습니다. 바로 ACNS의 대표이신 양진서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양진서 대표님을 통해서 ACNS의 스토리와 향후 비전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ACNS 회사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CNS의 양진서 대표라고 합니다. 이렇게 톡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 ACNS는 고착화된 전자문서 솔루션 시장을 혁신하려고 기존에 다루지 못한 다양한 전자문서 기술들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흔히들 전자문서 솔루션이라고 그러면 전자문서 관리 솔루션을 이렇게 이제 오해하시는데, 네. 저희는 전자문서 포맷 그 자체에 대한 응용 기술을 보유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CNS의 주요 사업 영역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사업 영역은 전자문서에 대한 솔루션 개발과 보급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GS 인증돼서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은 5가지인데요. 네. 제품군으로는 크게 4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첫 번째는 전자문서 오류 및 손상 검출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문서, 이제 스캐닝한 문서들을 전자화 문서라고 하는데요. 이런 문서들에 대해서 문서를 열람하지 않고도, 안 열어보고도 이게 오류가 있는지 손상된 건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검출하는 이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자문서 검증이라는 건 데이터 바이트, 이제 0바이트, 0 또는 1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이터 바이트 스트림을 추출해 가지고 파일이 포맷이 뭔지 열지 않고도 식별을 하고, 식별된 포맷에 따라서 이 포맷들이 어떤 문법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그 문법들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오류가 있는지 이런 것을 검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창업을 결심하게 된 배경이기도 한데요.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라는 거에 따라서 공인전자문서 보관소를 인가를 받고 설립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등록하려면 종이 문서들을 지금까지 막 서고에 막 이렇게 보관했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보면 모 대기업은 서고에 그 서류를 찾기 위해서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다닌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실제 그게 사실이고요. 근데 이런 종이 문서들을 일정한 표준화된 절차, 예를 우리가 이제 신뢰 스캔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뢰 스캔 통해 가지고 전자화해서 보관하면 종이 문서를 폐기해도 되는 이런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많은 비용을 들이는데요. 이 보관 중인 거를 보관을 하는 거는 나중에 이걸 열어보려고 보관을 하는데, 분명히 제가 많은 비용을 주고 보관을 했는데 나중에 안 열리는 거죠. 오류가 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줬던 원본은 맞아요. 아, 이게 왜 그러냐면 현행법에 전자문서의 해시값, 일정한 패턴에 의해서 값을 추출한 거를 전자지문이라고 하는데, 요것만 비교하면 원본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원본은 맞는데 문서가 안 열린다라는 거는 사실은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쓸 수 없는 거를 보관하고 있는 거죠. 해마다 사실은 공공, 기업, 금융 이런 거 상관없이 총망라해서 전자문서에 대한 오류 및 손상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보존 연한의 문서들은 각급 기관에 수년간 보관하고 있다가 중앙국가기록원으로 이관을 하는데요. 매년 한 3만 건 정도 오류가 있는 걸. 네네. 이게 공공기관의 최소 단위인 구군청 아시죠? 예. 네. 거기에서 연간 생산 및 접수하는 파일 개수가 한 100만 개 정도 됩니다. 엄청 그런데 이거를 사람의 눈으로 검사를 하는 거는 사실상 이제 불가능한 거고요. 못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네. 행정안전부에서도 이제 클라우드 온나라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약 한 70여 개 중앙부처 기관이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자문서를 기한하고 생산하는 단계부터 오류 및 손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적용을 돼 있고요. 이게 이렇게 도입한 배경은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공문서 보관을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뷰어 솔루션인데요. 네. PDF를 웹에서 보는 뷰어 솔루션들은 사실 지금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OTT 서비스처럼 사용자가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다운로드 안 받고 웹 브라우저에서 바로 클릭만 하면 이런 스트리밍 방식으로 바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뷰어가 요즘 이제 대세인데요. 네. 이런 제품들도 일부 있습니다. 근데 이제 ACNS는 뭐가 다른가? 네. 뭐가 다른가요? 네, 저희는 이제 차별화된 성능과 네. 속도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것 때문에 새로운 용어를 특허 등록을 했는데요. 네. 기존에 이제 클라우드 환경, 서버에서 뭔가를 다 처리해 주는 거를 우리가 서버 베이스 컴퓨팅 해가지고 서버 기반 컴퓨팅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거기에다가 H자, 하이브리드를 하나를 더 넣어서 HB, HC라는 용어에 대한 특허를 출원을 했고 등록을 했습니다. SBHC는 클라이언트 기반의 PDF를 HTML5로 전환하는 열람 기술을 의미를 해요. 클라이언트 자원을 클라이언트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부하를 주면서 거의 부하가 없다라는 얘기죠. 서버 자원을 최소화하고 트래픽 발생을 최소화해서 클라우드 운영 환경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고객분들은 아니 그러면 저사양의 이런 PC들은 좀 뭐 버벅대고 부하를 부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이언트 PC의 사용자들은 어디서 그런 작업을 하는지 인지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 정도로 초경량급의 부담이 있다면 부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버의 자원은 아주 경제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브라우저 메모리 저장 방식의 네. 열람 기술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웹페이지 이런 걸 보면 네. PC의 윈도우의 임시 폴더에 보고 있는 게 캐시가 저장이 됩니다. 템포러리 그게 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남은 거를 또 조합을 해가지고 문서가 유출되기도 해요. 네.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없이 사용자 PC의 메모리에 잠시 있다가 닫으면 사라져요. 오, 좋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왜 이런 걸 쓰냐? 이제 정보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네. 불필요한 뭐 가령 가짜 뉴스처럼 이런 것들이 정보가 가공이 돼서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볼 수는 있지만 뭐 다운로드는 안 시켜주는 이런 방식에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이제 공공보다는 민간이 상당히 좀 제품 도입에 엄격합니다. 재작년인가요? 저희가 한 네노라는 이런 유사 뷰어 솔루션 업체 한 8군데가 성능 측정 시험, 네. 벤치마킹 테스트, 줄여서 이제 BMT라고 하는데 8개 업체가 BMT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최종 이렇게 이제 제품이 선정이 됐고요.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능, 성능, 네. 속도 이 부분에서 다 검증받은 제품이다. 네. 네,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게 저희가 이제 뭐 농담조로 이런 네. 말씀을 합니다. 어디 제품은 엄청 싸던데 여기는 조금 비싸네요. 비싸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죄송한데, 말씀하세요? 네. 죄송한데 그 같은 유사한 현대 이런 걸 맞을 수 있어도 차는 차인데 네. 이 아반떼하고 G80을 좀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네. 세 번째가 이런 PDF를 웹에서 바로 보려면 다양한 오피스 문서들을 PDF로 뭔가가 이제 변환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네. 이게 이제 PDF 변환 솔루션이라고 그러죠. 말씀드린 것 같이 아래 한글, 워드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제가 전달해드리고 이렇게 하면 다른 분이 볼 때는 이게 버전이 다르거나 이렇게 하면 또 폰트가 없거나 이러면 맞아요. 네, 좀 다르게 네. 일그러져서 보이고 이렇게 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최초 사용자가 작성한 의도와 동일한 형태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PDF로 변환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PDF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오피스 파일보다 되게 경량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글이나 워드 이런 것들도 문서에 폰트를 저장할 수 있는데 사이즈가 엄청 커지죠. 네. 근데
사실 PDF 하면은 어도비사가 전 세계 최고인데요. 그렇죠. 지금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어도비가 웹 기반의 솔루션을 PDF 변환 솔루션을 만들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PDF 변환 기술이 한 20년 정도 넘었습니다. 국내에. 자체 한국의 독자 기술로 한지. 그게 이제 개방형으로 이제 어도비가 일부 오픈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근데 이 20년 넘는 시간 동안 사실은 이 PDF 엔진의 발전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착화된 이제 문서 시장에서 좀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런 제품들을 좀 만들게 되었고요. 타사에서 이제 PDF가 변환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은 거의 저희가 더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면 제공했지 적게 하지는 않고요. 그럼 뭐가 고착화된 기술을 개선한 거냐? PDF를 변환하다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이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PDF 변환 시 발생하는 불필요한 반복 행위를 완전히 제거했어요. 그 정보들을 메모리에 완전히 상주시키게 한 거죠. 그래서 기존과는 획기적으로 빠른 이런 변환 성능을 제공하고요.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지 않습니까? 변환 서버를 많이 설치하는 이런 기관들은 이것들을 웹에서 한눈에 보고 싶어 해요. 근데 사실 저희 제품 외에는 웹에서 이런 변환 서버들이 동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분산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이걸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솔루션은 없습니다. 그런 그 외에도 뭐 워터마크나 개인정보 마스킹, 패턴에 의한 뭐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주력으로 소개할 전자문서 점자 생성 솔루션인데요. 저희 점자 생성 솔루션은 다큐 브레일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다큐, 문서, 다큐멘테이션을 이야기를 하고 브레일, 점자인데요. 문서를 점자로 생성해주는 서버 기반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서버 기반에서 이제 우리가 웹을 HTML을 문서라고 부르지는 않는데요. 웹, 뭐 문서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웹페이지, 뭐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현재 세계 다른 나라까지는 제가 다 안 봤는데, 서버에서 문서를 점자로 자동해 줄 수 있는 건 저희 회사가 유일합니다. 온나라라고 혹시 아시는지, 온나라, 그러니까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전자결제하기 위한, 뭐 전자결제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온나라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거기에도 보면, 클라우드에 적용이 돼서 한 70여 개 기관들이 그 안에서 소속된 장애인들이 점자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채택이 됐고요. 뭐 거기 사실 이제 홈페이지 이런 데 보면 점자를 시각장애인들이 정말 쓰나요? 이렇게 하시는데 시각장애인들이 제가 알기로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들이 그냥 채용 공고가 제일 관심사고요. 두 번째가 그냥 이제 뭐 발간물 중에서 본인이 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 자료나 이런 것들, 혜택. 근데 이런 것들이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점자 문서로 되어 있으면 그분들이 PC를 켰을 때 어떻게 이거를 알 수 있는? 그럼요. 예. 많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의 PC에는 화면 낭독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니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인터넷을 서핑할 수 있나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근데 그분들은 화면 낭독기라는 걸 통해서 컴퓨터를 켜면 바로 화면 낭독 무슨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웹 브라우저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탭으로 정도, 마우스는 좌표가 있어서 좀 힘들고 키보드를 통해서 탭, 시프트 탭 앞으로 뒤로 이래서 계속 메뉴를 이동합니다. 거기서 점자 파일을 내려받아서 대부분의 시각장애인 분들은 점자 정보 단말기라고 국내에서는 제품 이름이 한소네라고 이건 실명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걸 사용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USB로 PC에 다운받아서 USB에 옮겨서 이 한손의 점자 정보 단말기를 이용하시거나 요게 보면 첫 줄에 셀이
6점이 32줄이 두 칸이 있어요. 네. 한 열이고 그다음에 26줄이 점자에서는 한 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줄 한 줄씩 이렇게 이제 촉지를 하시는 거죠. 네. 혹시 점접 서비스는 혹시 어떤 기술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네. 네. 점자가 사람들이 보면 이제 인공지능 뭐 이런 걸로 좀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데 점자는 점자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자 규정 해설서도 있고요. 그러니까 문서에서 뽑아내서 추출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점자로 점역하는 거는 1대1 데이터 투 데이터로 이렇게 이제 점역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외국어보다 한국어가 되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나라 한국어의 점자 규정은 다만이 예외 조항이 좀 너무 많아서 좀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약간 뭐 오점역 됐다고 해서 아예 이해를 못할 정도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띄워쓰기 그다음에 특수기호 우리가 이제 특수기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예전에 보면은 문서 작성 기준에 보면 네모 사각형 동그라미 하이픈 점 이렇게 단계가 대제목 중제목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점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기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라고 하는 건 단순히 텍스트만 추출하는 게 아니라 문서 안에는 이제 표, 이미지, 그 다음에 레이아웃, 이런 메타 정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문서 포맷별로 뽑아 추출해낼 수 있는 또는 그 포맷 자체가 내장하고 있는 정보들이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PDF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텍스트가 잘 긁힌다라고 해야 되나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점자로 정확하게 점역이 되는데 출판용의 이제 글자는 보이지만 그 이미지로 된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문자에 대한 정보를 추출할 수 없는 거죠. 점자 서비스는 이렇게 1대1의 정확한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점역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기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뭐 저희는 사실은 이제 시각 장애 이런 시장을 이제 접한 지 한 3년 정도, 예, 네. 한 3, 4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술적인 우위성만 좀 생각하고 고려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각급 점자 위원분들, 전문가들 또 토론하고 연구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진화를 시켜가지고 지금 이제 상당한 저희가 그런 수준에 도달을 했고요. 2023년에 저희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웹 기반의 묵자, 점자, 병렬, 말뭉치 구축 사업을 합니다. 네. 2022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1급 점역사 분들이 192분 정도. 대부분 다 근무를 하세요. 네. 근데 이 사업에 1급 점역사만 한 56분, 나머지 2급 잘하시는 분들 일부 해가지고 총 65분이 이게 묵자가 점자로 정확하게 점역됐는지 검수를 하는, 그 다음에 교정을 하는 이런 작업을 했고요. 네. 시각장애인 점역사분들이 16분이나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전 세계 최초로 웹 기반의 묵자, 점자 번역 및 편집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술은 현재 저희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고 다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네. 시각장애인 분들이 작업을 못 하시겠죠. 저희는 그분들도 똑같이 작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한테 되게 좀 비호의적이셨는데요. 네. 사업이 끝나고 나서는 설문을 이렇게 하니까 되게 이제 좀 극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점자 솔루션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그 기업은행에도 네. 이거를 적용했다라고 네. 제가 들었어요. 혹시 네네. 네,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알기로는 기업은행이 처음에는 저희 제품을 네. 검토를 하지 않았었고요. 저희가 현재 점자의 문제점들 그러면서 사실 공무원분들은 BMT 그러니까 품질 테스트를 하게 해달라. 이제 저희 서버형 서버 기반의 점자 번역 솔루션은 저희랑 한 군데밖에 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요.
저희가 답답한 건 품질을 측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해주세요. 너무 그게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이랬더니 기업은행 담당자분에서 그럼 BMT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해 주신 거죠. 그래서 총 30종의 서식인데 물론 이 서식량에 표현해야 되는 건데 그 중에 10종만 가지고 먼저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이게 점수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 공개하지 말라고 해서 네네. 거의 한 오류율이 한 3배수 정도 적게. 네. 근데 이거는 번역할 수 없는 문서를 주시기도 하셨고요. 네. 이거는 비시각장애인이 보더라도 해석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네. 이거는 인정.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되게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도 놀랐고 그럼 채점은 어떻게 했냐? 전문 점역사 5분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BMT 한 결과물을 하루 종일 육안으로 검사를 하셔가지고 채점을 하셨어요. 지금 이제 대부분의 PC용 점역 솔루션들이 자동으로 돌렸을 때 점역 품질이 얼마 정도냐면 2022년까지 한 83% 정확도가. 그래도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사람이 많이 편집을 해야 되죠. 아.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저희는 작년에 해보니까 평균 저희 통계 나온 96%더라고요. 뭐 띄워쓰기나 아니면은 뭐 특수기호 표현할 수 네,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사실은 이제 텍스트는 거의 완벽하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이게 기업은행은 또 한 가지 더가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통신요금, 네. 은행에서 계좌 네. 이용 내역 조회, 그다음에 카드사, 보험사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3개월치, 6개월치 이렇게 조회를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대량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해 와서 화면에 뿌리려면은 화면에 디스플레이를 하려면은 시스템이 많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대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시각화하기 위한 도구를 그리드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이렇게 몇 개월치 조회하고 이런 게 다 그리드입니다. 네. 불행히도 이게 화면 낭독기로 읽을 수가 없어요. 첫 줄하고 두째 줄밖에 안 읽힙니다. 그러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시각장애인 분들을 지원하는 활동 보조인이 다 계시지만 제가 이 자리에 얼마를 썼나요? 좀 약간 민감한 이런 사용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안 읽히니까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이제 5개 정도 이렇게 계좌 조회 내역 이런 것까지 이제 적용을 했는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보험이나 그다음에 통신사나 관련된 의료 처방전 나쁜 내역이라든지 네. 이런 것까지 좀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대돼야 될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기업은행 아니고 또 다른 네, 맞습니다. 많은 금융권이나 네. 보험 쪽 외에도 활용을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현실은 제가 이제 막 카드사나 이런 데 이제 네. 방문을 하면 네. 예산이 없어요. 그럴 여력이 없어요. 이렇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같이 더불어 가기 위한 평등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약자를 같이 배려하는 요거는 좀 아직까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그 ACNS의 서비스가 이제 경쟁사랑 조금 비교했을 때 네. 이제 좀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지 네. 많이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네, 네, 네. 그래도 우리는 이게 정말 차별화되어 있다라는 게 있을까요? 네네. 엔진 자체 차별화는 저희가 점역 속도가 A4 한글 텍스트 기준으로 네. 초당 한 30페이지 정도를 점역을 합니다. 저희 굉장히 좀 초당 30페이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냥 사실 이제 국립장애인 도서관의 어떤 담당자분들께서 증명시켜 달라고 해서 주셔가지고 바로 이제 보여드린 적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문서에 대한 거는 몇 년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되게 오랜 시간이 숙련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MS 오피스, 이제 오픈 오피스 XML이라고 국제 표준인데 이런 것을 알기 위한 제작하기 위한 레퍼런스 참조 문서가 몇천 페이지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게 되게 어렵고, 근데 저희는 아까 이제 전자문서 오류 및 검출 솔루션이 25종의 포맷을 지원을 합니다. 많은 이런 걸
전자문서에 대한 기술을 되게 많이 공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웹에 있는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아까 말씀드린 채용 공고, 그다음에 뭐 어떤 보도 자료, 뭐 정책, 이게 뭐 복지 자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글이나 이런 것들이 주류인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공할 수 있다는 이런 점자 부분에서는 그렇고, 아까 이제 다큐체크아이라는 오류 검색 솔루션은 유사한 게 과거에도 제가 뭐 다른 회사에 있을 때 했지만 네. 역시 속도, 검사를 하는 속도가 일단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데이터 5테라에 대한 전자문서 테라도 가늠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기관이 현재까지 사용한 데이터라고 하더라고요. 설립부터 되게 오래된 기관인데 그래서 빨리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정말 제대로 된 성능 그걸 안 해봐서 제가 이제 검사를 테스트를 했는데 저희가 막 이렇게 성능을 개선하다 보니까 24시간 검사를 한다는 전제하에 5일 5시간이 소요가 되는 걸로. 네. 그러면은 그냥 아예 거의 축소 네, 된 맞습니다. 거네요. 이제 엄청난 속도. 네. 그다음에 다양한 문서 포맷 이런 거를 지원하는 유일한 거고 뷰어에서도 네. 이제 속도. ACNS는 그냥 속도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정형 데이터 품질 기준에 대한 정책 개선이 혹시 필요한 이유랑 또 어떻게 개선되면 좋을지. 몇 년 전인가요? 제가 이제 언론 기고를 하면서 네. 지금 이제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시대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정형 데이터 중심으로 인공지능을 하고 그렇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문서가 정형, 비정형 데이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냐? 약 한 25% 정도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양인데, 그럼 정형 데이터는 전체 데이터 중에서 몇 프로냐? 2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문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손상되거나 오류가 있거나 이렇게 해서 추출을 못하는 주요 이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의 품질 기준은 육안으로 검사하라고 돼 있어요. 아, 육안으로요? 네네. 데이터 언제 품질, 나와요? 네, 데이터 품질 지침에 보면 아, 예,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가 이제 비정형 데이터를 문서, 텍스트, 이미지, 그다음에 음성, 센서 뭐 이런 것들을 비정형 데이터라고 부르는데 네. 육안으로 검사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품질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정부 기관이나 이제 기술 전문 원 이런 곳에 가서 많이 이야기를 하면 하고는 싶지만 아직 정형 데이터도 하기에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런 좀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혹시 문서의 보존 연한이 몇 종으로 구분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죠. 네. 1년, 네. 3년, 5년, 10년, 30년, 준연구, 연구 이렇게 7종으로 보존 연한 이 문서의 중요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그래서 보존 연한이 30년 이상인 문서들은 각급 기관들이 10년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매년 한 3만 건 정도 손상이 된다라는 건 엄청난, 그러니까 민형사상의 책임 시효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문서들이고요. 네. 아무튼 이런 거에 대한 관리는 이제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네. 대표님 요번에 ACNS의 이제 향후 비전에 네. 대해서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처음에 사실 이제 점자의 시작은 기술연구소장님이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거의 뭐 한 2년 동안 시금을 전폐하고 개발할 정도로 정말 어렵구나 이게. 예, 그리고 사실 저희가 초도에 이제 5점역 아까 케이스가 되게 많다라고 했는데 뭐 다만 이런 경우들 때문에 운동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다 이제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도 또 이제 뭐 좀 악의적이고 기획적인 이런 기획성 민원이 되게 좀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와 이거를 좀 이제 점자 사업은 접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해서 계속 하게 됐고요. 점자를 국내에 표현하지 못한 이제 국내 기술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는 이렇게 하면 저는 해외에 대한 욕심이 좀 많이 있는데 아직은 좀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작업할 수 있는 세계 최초로 웹 기반의 목자 점자 자동 번역 및 편집 이거를 이제 작년에 완성을 했는데 올해 이제 솔루션화해서 관련해서 이제 입법도 거의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부, 문체부 이런 쪽에 도서관과 이런 쪽에 이제 하는 게 목표고요. 그다음에 수학에 대한 표준이 있습니다. 네, 웹에서 하는 게 매스매틱스에서 매스 ML, 그러니까 마크업 랭귀지라고 해서 매스 ML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까지도 저희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돼 있고요. 혹시 저희가 나중에 또 고객들이 요구사항에서 가능하다면 뮤직 XML이라고 있습니다. 음악을 하시는 게 전명 이제 좀 어떤 한쪽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 다른 또 영역에는 엄청난 또 탤런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하고자 하는 게 예, 올해 좀 바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군요. 네, 대표님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해보니까 네. 이제 어려운 일을 하나하나씩 잘 개척해 나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뭐 이제 마지막인데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그 저희 트위터 보니까 마지막에 뭐 영상 편지를 좀 저희가 이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네. 만약에 대표님이 하시고 싶으시면 네, 왜냐하면 이 점자 솔루션이라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포기를 할 지경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저를 이제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좀 특별히 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저희 이제 점역사들을 양성하는 곳인데요. 회장님 또 이제 사무총장님 관련한 우리 담당자분들 그간 이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민원으로 제가 너무 고통받다가 이런 거에 대해서 회장님이 직접 저희 거를 체크하시더니 오 괜찮은데 이렇게 하시더니 이쪽이 원래 좀 그래요. 참고 견뎌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이렇게 또 이제 격려를 해주셨었어요, 회장님이. 그 다음에 이제 사무총장님 같은 경우 처음에 뵀는데 되게 좀 저희를 좀 별로 반겨주질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좀 안티하기도 하고 저희 거가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잘 몰라요. 그러더니 이번에 작년에 이제 웹 기반의 목자 점자 변형의 말뭉치 사업을 해보고 나서 ACNS 정말 기술력이 상당하다. 그 다음에 우리 담당 선생님들도 ACNS 없으면 어쩔 뻔했어요. 저희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좀 해주실 때 되게 좀 기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까 수학 기호나 이런 것들에 그거 안 해도 된다. 한글이나 정확하게 하면 좋다. 처음에 이제 얼마나 어려웠으면 한글만이라도 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근데 제가 저희가 이제 주요 전국에 이제 10여 개의 맹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선생님들 중에서 전문가들이 계세요. 점자 위원분들. 그래서 뭐 청주, 대전, 서울 이 선생님들 제가 찾아가면서 도움을 달라.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바지 하겠다. 진심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교육노조 위원장님, 그다음에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 이런 선생님들, 그다음에 심지어 뭐 저희 제품을 도입을 해주셨지만 국립장애인 도서관 선생님들 입법이 종류가 뭐 1.0, 2.0, 3.0 근데 뭐 표준을 안 지키고 만든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은데 또 안 되는 거 다 꺼내주시면서 이거 왜 안 돼요?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같이 점검해 주신 우리 국립장애인 도서관 선생님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대표님 그 감사할 분들이 되게 너무 많으시네요. 네, 네. 네. 근데 진짜 좋은 길을 저는 묵묵히 너무 잘 걸어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언젠가는 네. ACNS가 저 위에 우뚝 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오늘 이렇게 ACNS 양진서 대표님과 인터뷰 함께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